네,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셔널 커트, 숏커트 저번 시간에 진행한 걸 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펌을 말 거예요. 드라이 펌. 그래서 우리 컨케이브 드라이 펌 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컨케이브 드라이 펌.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컨케이브 펌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활용하는 그런 펌의 기법이고요. 벽돌 패턴, 윤곽 패턴,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두상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둥근 두상에 사각이 아닌 라운드로 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 파마로 와인딩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빗질의 습관에 의해서 나중에 커트도 똑같이 그렇게 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시고요. 파마 와인딩을 많이 아는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파마 와인딩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나중에 커트의 빗질이 정말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 두상이 둥근 그 라운드에 대한 커트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라운드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커트 선 자체가 라운드로 진행하다 보면 머리를 어떤 걸 만들어도요, 머리가 뻗치지 않는다는 거죠. 통상 저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숏커트를 가지고 이제 오늘 파마를 말 건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뻗치는지 안 뻗치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뻗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파마 와인딩을 말았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파마를 말았을 때 뻗치면 내가 파마를 어떻게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서양인과 동양인의 파마는 어때요? 느낌이. 서양인이 생각하는 파마의 개념과 특히 한국 사람의 파마 많은 느낌. 저희 가끔씩 이제 홍콩에서 오시는 손님이 있어요. 홍콩에서. 이 홍콩에서 사시는 손님은요, 숏커트예요. 머리 숏커트. 이 숏커트인데요, 홍콩에서 파마를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홍콩에서는 커트를 어떻게 하냐면, 약간은 일본 스타일로 샤기 컷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홍콩의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숱을 많이 쳐서 디자인을 뽑아내요. 그리고 파마를 말아요. 파마를 마는데, 파마를 말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한 60 좀 초반 정도 되신, 60 이제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세요.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얼굴이 작으신 편이세요. 그리고 잘 꾸미고 피부도 되게 좋으신 편이신데, 그렇게 60대처럼 이렇게 60에 가깝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홍콩에서 파마를 말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왜요? 머리가 막 삐치거든요. 그러면서 손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마가 너무 못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펌을 말 때, 펌은요, 웨이브가 걸리면 무조건 다 파마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웨이브가 걸리면. 맞나요? 외국에서 펌은요, 웨이브가 걸리면 다 파마라고 생각을 해요. 파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웨이브만 걸리면. 왜 그럴까요? 파마의 습관이 잘 안 들어있거든요. 특히 서양 사람들의 금발머리는 어때요? 컬이 걸려야 안 걸려요? 정말 안 걸려요. 그리고 정말 독한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마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마는요, 파마를 말아서 내가 손질을 안 해도 머리가 정말 안으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정도 능력이 되게끔 파마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파마를 잘 말아야지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마를 잘 말아야지. 로또 선정을 잘해야지 우리는 파마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틀을 깨놨죠? 뭐예요? 파마가 아니었죠? 커트였죠? 커트는 사각이 아닌 라운드로 커트를 하는 상태, 어떤 걸 파마로 말아놔도요, 파마가 이쁘다고요. 파마를 잘 마는 게, 드라이 파마를 잘 마는 게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커트가 안 됐기 때문에 파마가 안 이쁜 거였다는 거죠. 커트는 사각이 아닌 전체 두상에 라운드로 커트를 한 상태에서 파마를 말면 머리가 뻗치지 않는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커트가 잘 돼 있어야지. 첫 커트가 정육면체의 6가지의 면에 8가지 방향성을 이용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뭐예요? 머리가 뻗치는 머리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앞으로 말리든지 뒤로 말리든지 해도 머리가 뻗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파마를 다 그 중에서 커트를 잘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파마의 기법들이 우리는 잘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응용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있었죠. 직사각형 패턴하고 벽돌 패턴하고 윤곽 패턴하고 확장 패턴하고 그리고 오블롱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이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패턴. 우리는 뭐만 했어요? 그동안 얘만 했어요. 얘만. 이거 가지고 기능사에서 봤던 이거 가지고 이 파마를 가지고요. 주장창 많았어요. 뭐예요? 얘는 사각이죠? 사각. 두상은 분명히 라운드라고 우리가 맨날 교육을 해요. 근데 맨날 이것만 가르쳤어요. 나중에 커트할 때도 똑같지 않아요? 커트도 두상은 둥근데 맨날 사각 커트만 진행을 해줘요. 사각 커트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뻗치잖아요. 뻗치는 거를 스타일 낸다 그러면 뻗치는 그런 커트를 해주면 좋은 거죠. 근데 라운드 커트를 한다 그러면 그 사각의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파마를 많이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내가 머리가 뻗치지 않게끔 파마를 많은데 맨날 직사각형만 파마가 많은데 파마가 안 뻗치겠냐고요.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냐고. 드라이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쵸? 제가 봐도요, 실질적으로 미용실의 60% 이상은요, 아직도 이렇게 파마 많아요. 60% 이상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까지는 다 이렇게 말았죠? 응, 말았죠? 이거 했죠? 이거 해봤어요? 손님한테? 조금! 계속 이거만 했잖아요. 그쵸? 모든 파마는 다 이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두상은 둥글다. 둥글 상태에서 사각은요, 상극이다. 상극이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우리 기능사 볼 때 이것 빼고 안 봤거든. 시험은 안 봤거든. 요즘에는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많이 요즘에 시험을 내서 요 세 개 가지고 파마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브롱은 또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파마가 하는데 두상은 라운드를 하는데 최적이에요. 최적. 라운드를 만드는 거에 최적의 오블롱이에요. 대각 파팅이잖아요. 대각 파팅은 뭐예요? 라운드에 가장 근접한 거예요. S컬이거든요. S컬을 만들 수 있는 게 최고의 오블롱이에요. 그래서 오블롱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저 미용장 공부할 때도요, 이 오블롱이 당구 코스였었어요. 상당히 좀 기하학적인 파마를 좀 많이 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파마를 많이 말아서 그런지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많이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 자, 벽돌 패턴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런 거죠? 근데 얘 또한 뭐예요? 사각이죠? 사각이죠? 그럼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 이렇게 존재하죠? 그쵸? 뭐예요?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항상 라운드는요,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삼각형. 삼각형이 존재해야지만 라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사각형은 사각형만 존재해도 돼요. 그냥 뭐든지 사각형만 존재해도, 사각형만 존재해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라운드는요,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사각형에 사각형을 다시 들어가면 뭐예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삼각형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돌림이. 그래서 사각형은요, 정중앙에 있는 사각형이 들어가고요, 양쪽 사이드는 무조건 뭐예요? 삼각형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라운드의 법칙이에요. 라운드를 할 때는 항상
끝선이 무조건 삼각형이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두상은 어떻게 해요? 두상은 얘는 좁고요, 얘는 넓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얘는 좁고 얘는 넓어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쵸? 네. 요게 뭐예요? 윤곽 패턴이죠. 윤곽 패턴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고. 근데 이 패턴이 또 언제 사용해요? 벽돌 패턴에서도 이게 또 사용한다는 거죠. 벽돌 패턴에서.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사각, 얘는 뭐예요? 삼각, 사각, 삼각.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각, 삼각, 삼각.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삼각이 나중에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뭐예요? 양쪽 사이드는 윤곽 패턴이 나와 있네. 벽돌을 맞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만든 것도 약간 보면 양쪽 사이드가 다 윤곽 패턴 아니었나요?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었잖아요. 백은 넓고 한쪽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벽돌 패턴에 사각이 필요했었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윤곽 패턴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예요? 삼각형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하나의 수평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는 뭐가 들어갔어요?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중간에 수평이 필요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컨벡스가 필요했겠죠. 그럼 와중에 벽돌 패턴에 사각과 라운드가 삼각형이 필요하고요. 그 와중에 한쪽 면은 윤곽 패턴이 필요했다는 거죠. 윤곽 패턴은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었을 때 컨트롤할 때 윤곽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요. 다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다중 포인트. 윤곽 패턴은 다중 포인트예요. 점이 여러 개예요. 시작점이 여러 개예요. 자, 확장 패턴은 뭐예요? 윤곽 패턴하고 똑같아요. 윤곽 패턴하고 똑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꼭지점을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꼭지점을 하나를 만들어서요. 여기 점이 하나예요. 얘는 뭐예요? 원 포인트예요. 똑같죠? 그쵸? 다중 포인트를 나눌 것이냐, 원 포인트를 나눌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원 포인트를 나눈 건 뭐예요? 확장이다.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거다? 윤곽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확장 같은 경우는요, 둥근 원에 나눠서 한쪽 면만 있다 그러면 뭐예요? 4개죠? 그래서 4분의 1 원형 확장. 두 가지다 그러면 2분의 1 원형 확장, 4분의 2 원형 확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개지를 3가지를 한다 그러면 4분의 3 원형 확장, 4분의 3 원형 확장은 거의 대부분이 안 하죠. 뭐 2분의 1 원형 확장, 4분의 1 원형 확장 많이 하죠. 언제 많이 해요? 이럴 때, 이럴 때, 그쵸? 앞머리 할 때 4분의 1 원형 확장 하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죠. 자, 요런 확정이 있고요. 오블롱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안 들어가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때요? 이렇게 코너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만나요, 서로가.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표현을 에스컬이라고 얘기해요. 볼륨, 거꾸로 가면 인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컬이라고 얘기해요. 요게 오블롱이에요. 프로젝션은
다운 프로젝션, 업 프로젝션, 다운 프로젝션, 업 프로젝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세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은요, 지삭 패턴, 벽돌 패턴, 윤곽 패턴을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원형 확장은 대체적으로 활용은 잘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같은 원리거든요. 좁은 공간과 넓은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로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들어가면 원포인트 안에 있는 빈 공간에 있는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요? 모발이 죽거든요. 볼륨이 죽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는 거의 안 하고 윤곽 패턴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파마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6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파마 와인딩을 말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컨케이브 컨케이브를 했을 때와 우리가 이제 컨벡스를 커트를 했을 때와 숏커트를 했을 때 파마 패턴이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요. 통상 우리가 파마를 많이 말 때 이렇게 4가지 패턴이 크게 나눠져요. 4가지 패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직사각형 많이 말고요. 두 번째, 벽돌을 많이 말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벽돌 말고 그 다음에 삼각형, 계속 삼각형 했었죠? 삼각형. 그리고 뭐 했어요? 윤곽 했죠? 벽돌하고 뭐예요? 벽돌에 넣고 여기는 윤곽 파팅을 했어요. 근데 윤곽 패턴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수평이 2개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수평이 있었고요. 항상 컨케이브에서 컨벡스로 넘어가려면 수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항상 넣었었고 2개 정도 넣었었어요. 3개가 생겼으면 하나를 가져가든지 2개가 들어가든지 수평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항상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양쪽 사이드를 뭐로 타라? 삼각형으로 타라. 양쪽 사이드를 삼각형으로 타라. 그리고 나서 밑에는 뭐예요? 컨케이브로 진행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벽돌 패턴에서.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시작해서 포워드 방향으로, 리버즈로 시작을 해서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워드 방향으로. 똑같이 얘도 리버즈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포워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모발이 길면 리버즈로 갈 수도 있고요. 포워드로 갈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요, 모발이 난 방향으로 파마 와인딩을 하시면 돼요. 꼭 우리가 뒤로 파마로 와인딩을 하는 것과 앞으로 와인딩 하는 것과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뒤로 말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뒤로 말았을 때는 내가 모발을 짧게 자르면서도 파마 와인딩이 기존에 많은 것보다 뭐예요? 3배 이상 굵게 말아요. 아니,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안 가라지겠죠. 근데 앞으로 말았을 때는 어때요? 앞으로 말았을 때는 내가 기존에 뒤로 말았을 때보다 1배 반 정도나 웨이브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볼륨감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난 방향대로 머리를 말리면 볼륨이 살고요. 머리가 난 방향의 역방향으로 가면 뭐예요? 볼륨이 죽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머리는. 머리가 난 방향대로 머리를 말리면은요, 머리가 볼륨이 살아요. 뿌리가 볼륨이 살아요. 근데 머리가 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말리면은요, 머리가 뿌리가 죽고 끝에 머리가 뒤집어져요. 항상 모든 머리는. 그래서 머리가 난 방향대로 파마로 와인딩을 말리면 어떻게 돼요? 볼륨이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말했던 게 저번 시간에 컨케이브,
콘케이브 단반 드라이 폼이었죠. 저번 시간에 했던. 자, 오늘 할 거는요. 정중선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 패턴을 말아요. 직사각형 패턴을 말고요. 앞에 프론트는요. 프론트는 삼각 패턴으로요. 와인딩을 말아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은 모발이 짧은 쪽으로 가겠죠. 나중에 항상 보면. 그죠? 모발이 짧은 쪽으로 와인딩 방향에 가죠. 근데 짧은 쪽으로 방향에 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파마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응? 짧은 쪽에서 와인딩은 무조건 긴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 대신에 자, 우리가 와인딩을 이렇게 파마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머리가 커트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 이렇게 잡아서. 그럼 머리가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겠죠. 그쵸? 근데 파마를 이렇게 말았어요. 와인딩을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마는 경우가 있고 파마 와인딩을 이렇게 와인딩을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인딩을 말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다 볼륨이 살아야 안 살아요? 볼륨이 살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머리가 났어요. 내가 근데 와인딩을 이렇게 말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얘는 볼륨이 살지만 얘는 볼륨이 죽을까요? 살을까요? 볼륨이 죽겠죠. 그쵸? 왜요? 이 길이로 와인딩을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말려야 안 말려요? 얘 말려야 안 말려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가 빠지다 보니까 파마를 와인딩을 할 때 얘는 힘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힘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컬이 볼륨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와인딩 할 때는요. 내가 짧은 쪽으로 빗질하는 거 방향으로 파마를 말았을 때 전반적으로 다 힘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항상 짧은 쪽으로 파마 와인딩을 해라. 그 대신에 파마가 그렇게 파마 와인딩 그렇게 방향대로 파마 와인딩 했다고 해서 머리가 그렇게 갈까?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 어떻게 가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겠다. 모든 머리는 짧은 머리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항상 머리카락은. 자, 그래서 그 머리가 지금 이 방법이 지금 앞에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를요 확장해 놓은 거예요. 확대경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확대해서 요 부신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벽돌 와인딩으로 들어가요. 벽돌 와인딩으로 들어갈 때도 똑같이 벽돌로 들어갈 때도 얘는 뭐로 들어가요? 대각 파팅으로 들어가요. 얘는 이게 존재할까요? 이게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이 사이드에서 얘가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거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중간에 하나 수평으로 들어가고 그런 자주할 게 없어요. 거의 공간이 적기 때문에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냥 대각 파팅에 거의 수평의 개념에 가까울 수도 있고 콘케이브나 수평의 개념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대신에 와인딩 하는 방법이요. 얘네들보다도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한쪽은 좁고요. 한쪽은 넓고 윤곽 패턴이 여기에서 또 존재해서 들어간다. 왜 들어갈까요? 이 사이드본의 머리카락까지 다 컨트롤해서 파마 와인딩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와인딩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가는 머리의 파마 와인딩과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가는 머리죠. 가는 머리 파마 와인딩을 말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성적일까요? 가는 머리 파마 와인딩. 항상 저한테 질문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가는 머리 파마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저희 미용실 가는 머리 손님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안산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할머니 애기 손돌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안산에서 오셨어요. 안산에 오셔서 파마로 맞았어요. 가는 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가는 머리. 자, 가는 머리는 통상적으로요. 가는 머리는 통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많은 책에서는요. 로또를 무조건 굵게 쓰고요. 양을 적게 잡으라고 얘기해요. 로또를 굵게,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로또를 굵게 쓰고요. 파마의 모발을 적게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가요. 반대로요. 로또를 작게 쓰세요. 로또를 작게 쓰시고요. 시간 타임을 짧게 보세요. 파마 와인딩이 왜 머리가 손상이 돼요? 알칼리이기 때문에 시간 타임을 오래 놔두면 모발이 손상이 되잖아요. 염색 모발 같은 경우는 시간 타임을 짧게 보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트를 작은 걸 써서요. 텐션을 확실하게 준 상태에서 시간 타임을 짧게 보시는 게 모발의 데미지를 현저하게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모발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적어주는 경우는 파마의 시간을 오래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트를 굵게 써서 얇게 슬라이스 떠서 시간 타임을 오래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로트를 사용을 해서 로트를 어때요? 슬라이스는 적당히 많이 타지 마시고 적당히 마신 상태에서 시간 타임을 짧게 두는 게 어떻게 나중에 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로트보다 훨씬 더 주사되는 게 더 강한 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인딩 났을 때 머리가 훨씬 더 손상이 없으면서도 컬이 굵게 나올 수 있어요. 드라이펌처럼 아주 굵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진행하시면 요 파마를 말 거예요. 요 파마를 말 건데요. 오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도대체 파마 와인딩을 하는데 바퀴수는 도대체 어떻게 바퀴수를 잡아줘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어요? 드라이 배웠죠? 드라이 할 때 드라이 패턴 어때요? 드라이 구조 그래픽 아세요? 배웠어요? 안 봤어요? 이거? 배웠죠? 이 공식대로 파마로 와인딩을 말면 돼요. 그쵸? 두상이 얼큰 모발이 굵은 사람, 얼굴이 작은 사람과 모발이 가는 사람 달라진다고 했죠? 그쵸? 온베이스, 핫베이스, 오프베이스, 온베이스, 핫베이스, 오프베이스. 이 상태에서 얼굴이 큰 사람은, 얼굴이 크고 모발이 굵은 사람은 온베이스가 커져야 될까요? 오프베이스가 커져야 될까요? 오프베이스가 커지고 온베이스가 작아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했고요. 얼굴이 작은 사람이나 모발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디가 커져야 된다고 했어요? 온베이스가 커지고 오프베이스가 작아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자, 그거에 따라서 얘는 조는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오프베이스는 어때요? 바퀴수에서 한 바퀴만 말아주면 돼요. 한 바퀴만 말아주면 돼요. 근데 뒷머리 같은 경우는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머리 막 생머리처럼 막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머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반 말아주시면 돼요. 한 바퀴 반. 그리고 오프베이스는 텐션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노 텐션. 노 텐션. 오프베이스는 다 노 텐션이에요. 제가 드라이 할 때 텐션 줘요 안 줘요? 눈기만 주죠? 텐션 아예 주진 않고 눈기만 줍니다. 자, 하프베이스는요. 1에서 1.5바퀴 1에서 1.5바퀴를 하시면 되고요. 온베이스는요 2바퀴 이상 2바퀴 이상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쵸? 한 1.5바퀴 말 수도 있어요. 이런 머리는 1.5바퀴 마는 경우는 언제쯤이에요? 아, 굵은 모발, 얼굴이 큰 사람하고 굵은 모발은 1.5바퀴 말면 되죠. 2바퀴 말아도 되고요. 얼굴이 만약에 그러면은 머리숱이 가늘어요. 엄청나게 가늘어요. 그럼 뭐예요? 아, 2.5바퀴 이상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로또 작은 거 쓰라겠어요? 큰 거 쓰라겠어요?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 로또는 작은 거 쓰라고요. 작은 거 쓴다는 것에서 시간 타임을 짧게 보라고요. 그게 모발의 데미지가 훨씬 더 적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고객님 머리가 좋아져요, 오히려. 저희 샵은. 그렇게 파마로 와인딩을 말았어요. 기존에 책에서 내었던 내용들하고는 제가 완전히 다른 방법들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파마를 말고는 최적의 드라이 파마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다가 뭐 하면 돼요? 이 상태에다가 직사각형 패턴, 벽돌 패턴, 윤곽 패턴, 오케이? 이렇게 말면 돼요. 직사각형, 벽돌, 윤곽. 그 대신에 얘네들은 뭐예요? 사각이죠? 사각이 필요하겠죠? 양쪽 사이드는 뭐예요? 사각과 삼각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은 뭐예요? 무조건 뭐라고요? 삼각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윤곽이니까 뭐예요? 사다리꼴이 필요하겠죠? 사다리꼴이 필요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마 맙시다. 준비해주세요.